오마이 TV 첫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준비 또 많이 해오셨어요. 예, 예. 오늘 저희와 나눌 말씀 많이 준비해 오시면서 물론 이 이제 기본적인 2차 전지 산업과 섹터 그리고 뭐 투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오마이 TV가 좀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대한 뭐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 방법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들도 서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나는 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께서 난 왜 금감원과 싸우는가 왜 무엇이 진짜 여의도 카르텔인가 예, 예. 네.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생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예. 뭐 일부 또 단독 그 채널에서 말씀도 주셨긴 했습니다만 또 오마이TV 저희 독자들 또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 자료 한번 보시면서 좀 예. 설명도 해주시고 하시죠. 저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예. 제가 총 챕터는 3개를 갖고 왔는데 네네.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그 이유를 네. 험지 때문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네. 참패한 이후에 김경훈 그 당대표가 이제 네. 그 단톡방에다가 이거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예, 네, 강서구가 워낙 험지였기 때문에 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미친 겁니다, 이건 진짜. 집권 여당이 지금 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혁신위원도 띄우고 뭐 했습니다만. 예, 예. 하여튼. 다음 한번 보시면. 네, 다음에 예.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이제 그 선거 데이터인데 네. 보시듯이 이제 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를 한 2.1%밖에 못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0.9%, 0.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난 선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평균에 비해서 한 3% 정도 민주당이 유리한 정도였다라고 그렇죠. 보면 그게 되는 맞는 이제 그 거죠. 정도죠. 근데 그걸 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한번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갖고 제가 총선 자료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아니 저기 금융 쪽에 그 분석을 진짜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정치 쪽에 총선 데이터도 예, 예. 세세하게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가 이제 주 분야고요. 네. 정치가 주 분야고요. 경제가 곁다리고요. 예, 2차 전지는 이제 최근에 한 사실 좀 부업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원래는 그렇군요. 제가 정치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16년에 제20대 강서구 총선 결과를 보면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강서구가 그 지역구가 3개예요. 갑을병이 있는데 갑은 이제 금태섭 후보가 당선됐고 이제 네. 격차는 5.1%. 강서을에는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네네. 7.4% 이겼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강서병에 이제 한정혜 후보가 이제 11.3% 이긴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세 개를 이제 평균 내서 보면은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선의 차이 나는 부분하고 거의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 네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근데 이게 이때가 어떤 선거였냐면 2016년 총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그 시발점이 된 선거였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네네네. 예.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서 계속해서 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지리멸렬해지면서 네. 이제 각종 선거에서 계속 대패를 이제 네, 거듭해오던 그런 시기였고요. 네네. 근데 이제 드디어 전기가 한번 생긴 게 2016년 저때 총선이었거든요. 저때 보시면은 이제 이 300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네. 새누리당이 122석 해서 이제 딱 한 석 차이로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일당으로 올라선 이제 그 선거고요. 이때 네.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예. 또 이제 돌풍을 일으키던 이제 그런 시기였고 맞습니다. 서울 한번 보시면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판세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체적인 총선판을 보면 그러니까
경상권이 이제 호남권에 비해 갖고 영남이 이제 호남에 비해서 이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대략 한 20석, 25석 이상 많기 때문에 네. 그 25석 이상 많은 그 부분을 이제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제 더 차지하는 보통 그런 형태로 네, 네.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서울만 보면 요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친박 진박 타령하다가 민주당에 제일 땅 뺏긴 그 김무성 대표 그때 옥새 들고 저기 부산 옥새 들고 나르죠. 네, 그거죠. 예, 공천 파동 공천파동 있었고, 때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되게 이제 그 뭐랄까 민주당이 계속 삽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때 새누리당이 이제 좀 많이 오만해졌었던. 그래서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기 사람 심으려고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의 분열이 막 일어났고 지지멸렬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석밖에 민주당이 못 이겼던 이제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이때 당시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때 이제 체제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열성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 민주당 색깔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데 네. 라고 이제 불만이 많았겠지만 사실 선거에서는 중도를 공략하는 게 이제 네.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총선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때 서울의 49석 중에서 네. 민주당이 35석을 먹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빙 선거에서도 서울은 민주당이 71%를 먹는 네. 이런 구도거든요, 원래. 네, 네, 그 이때 당시에 새누리가 11석밖에 못 먹었는데 그 11석 중에 한 석이 강서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거를 험지라고 얘기를 하니 미친 거죠. 2016년 때 예, 총선 때 예, 네. 예. 11석 중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20%밖에 안 되는 이제 그 득표를 한 20%밖에 의석수를 못 갖고 간 이제 선거에서 네. 그 20% 중에 하나가 강서에서 나온 건데 지금 그 누구야 그 김기현 당 대표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싫다고 강서구청장이 험지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거 윤석열 정부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영남권이 이때 당시에 국힘 지역구 122석 중에서 영남권이 48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40% 거의 정도, 40% 39% 정도 네.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때 당시에 보면 이제 서울 지역에 사실은 이 저 빨간색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 지역인데 네. 이 새누리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강북도 있고 네, 아까 네, 이제 네. 강서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저때 당시에 이제 강남을을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이제 당선되는 이제 되게 네. 쾌거를 이뤘었던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송파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있었고 네. 강남에 이제 새누리당 아성도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쪽으로 좀 이제 끌고 오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강북 쪽에서 강북이나 이제 뭐 강서을 양천을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어느 네. 정도 좀 또 이제 가능하고. 당선되는 이제 네.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선거였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2020년 제21대 이제 강서구 총선 결과를 보시면 4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4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는 강서갑에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17.5% 차이로 이겼고 네. 강서을의 진성준 의원이 13.9%로 이겼고 네, 강서병의 한정혜 의원이 23.3%로 네. 이제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인데 이 표차가 18.2%입니다. 네. 요번에 그 저기 강서구청장 예, 선거 거의 차이가 비슷합니다. 3인가 뭐 3가 네,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 얘기가 그 18.2% 정도 차이 날 거다 하는 얘기가 이준석이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준석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이대로 네. 가면은 이제 네. 20년 총선 같은 결과가 지리멸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경고를 한 건데 네. 지금 그거를 징계를 하고 막 이런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최근에 뭐 제명 예, 얘기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 이준석 전 대표.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당을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이고 네. 안철수 같은 자는 그 간신이에요. 진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사실 쳐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당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자꾸
개혁하고 변신할 수 있게 자꾸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충신이고 네. 그런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더 윤석열 정부도 더 잘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역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음. 좀 문제가 많은 상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 예, 보시면 예, 이제 이때가 민주당하고 국힘이 180대 103석 차이 나는 형태였어요. 이때 결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금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난다고 하는 거는 이대로 총선에 가게 되면 이대로 이제 그 내년 총선을 간다면 예, 민주당이 180석, 음. 국민의힘이 103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음. 지금 과반 국회에서 최소 과반은 집권 여당이 가져야 네.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집권 2년 차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시점에 지금 저런 식으로 103석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의석을 가지게 되면 식물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지금 분석은 우리 예. 작가님의 어떤 예. 인사이트.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제가 원래 정치 분석하는 거 전문이라니까요.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 예. 민주당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잘 됐다 되게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180석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갖고 가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좀 지리멸렬해집니다. 또, 예, 네. 정치란 거는 항상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긴장해서 더 잘하게 되고 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면 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자기네 입속을 차리고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민주당이 좀 뭐랄까 나빠지는 당 자체가 나빠지는 이제 그런 서로 나빠지는 경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좋아할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네. 예, 다음 보시면 네. 이때 보시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민주당이 다 먹은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구 중에서 83.7%를 이제 민주당이 다 갖고 간 거고요. 통합당 이때 당시는 또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또 바꿨더라고요. 아, 이름이 워낙 자주 바뀌어갖고 네. 이때는 8석밖에 못 먹었습니다. 음. 예. 근데 보시면은 저기 보시듯이 강남에 집중돼 있어요. 강남, 네 맞습니다. 예. 저렇게 강남이 집중돼 있으면서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네. 강남을에서 되게 이제 의정 활동을 잘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도 신망이 높았던 네. 그 의원이 지역구를 뺏겼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정권 때 했었죠. 예, 이번에 예, 또 예. 지금 뭐 현 정부랑 싸우고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이제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워낙 이름 자주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저런 식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네. 그러면은 원래 그 아성 보수의 아성이라는 쪽에서는 또 뭉치게 되기 또 때문에 반발이 예. 되겠던 예. 그런 데죠. 그래서 오히려 강남에서는 이제 네. 의석수가 늘어난 형태가 된 거고요. 똑같은 이제 형태로 보면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지역 경상 영남권이 그렇습니다. 이때 미래통합당이 의석수가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잠깐만 좀 치워주시면 네, 네, 예, 예. 보시면 네. 국힘 예. 지역구가 84석으로 84석 중에서 영남권이 56. 56석. 음. 지금 67%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래통합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국민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텃밭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나 갖다 놔도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음. 그거는 국민의힘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산이나 뭐 부울경이나 이제 TK 같은 경우에 있는 이제 의원들이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제 당선되고 치고받고 했던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네. 지적 수준이라든지 정치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떨어지는 이제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이 지금 67%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수도권 자체는 지금 뭐 의원이라고 할 사람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남 지역당 형태로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이 저기 영남에 있는 사람들 중진도 올라와서 서울에서 서울에. 예 해라 하는데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영남에 뭐 저기 뭐 TK 쪽에 스타 의원들 뭐 서울로 올라와서 스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기현이 당 대표인데 그게 무슨 스타입니까? 나는 김기현이라는 사람 국회의원인 거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김기현 그 당 대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당 대표 선거할 때 네. 그때 지지율이 5등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처음에 그때 당시 1등했던 사람이 이제 저기 나경원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인가? 아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이준석하고 같이 많이 다니는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었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아무도 몰랐어요.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사실- 의원을 사실 지금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을. 맞습니다. 몰랐죠. 지금도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사실. 당 대표 정도였는데도 아직도 인지도가 안 예. 떨어졌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7, 8안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그 사람을 당 대표로 내세워 갖고 선거를 해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살리려면 진짜. 다음 그 강서구청장 그 뭐 또 말씀 있었던데. 네. 다음 거 보시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 신호인 게 첫 번째가 강서구는 험지가 절대 아니다는 거. 서울 11석 22.4% 먹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강서구에서 났다는 거고요. 지금 영남권 의석 비율이 너무 높아서 민심과 괴리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이나 대구 가서 얘기를 하면 이재명은 천하의 나쁜 놈이고 공산주의자고 빨갱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네. 제대로 전 국민들의 이제 어떤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극우 성향을 띠는 형태로 예. 국민들의 여론하고 이제 괴리된 상태로 막 폭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이준석은 지금 모천에서 지금 안달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39%에서 67%까지 지금 늘어난 아주 기형적인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갖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강서구 잠깐만요. 세 번째 예. 거 예. 앞선 거 앞선 거. 예. 앞선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강서구 17.2% 차이 난 거는 21대 18.2%와 유사한 차이다. 이거는 거의 국힘이 103석 먹는 페이스라서 저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페이스로 가면 예. 내년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국힘은 예. 이게 3년을 앞으로 남은 3년을 국정을 어떻게 저렇게 운용할 겁니까? 국회가 다 민주당이 장악돼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진짜 재앙적인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네. 사실 정신 많이 차려야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다음 예. 그럼에도 험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고집과 아집 때문이다. 지가 나가기 싫어서 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요새도 계속 좋은 말, 훌륭한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강서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안 모셔오고 니네들끼리 PK, TK 니네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다 말아쳐먹고 있는데 네. 당이 제대로 되겠냐. 지도부 너부터 사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고요. 그 말은 100번 1000번 타당한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요. 예. 그 자꾸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선거 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변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장관들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또 민생을 또 유독 또 챙기신다고 예. 하고 하더라고요. 변해야 될 거는 대통령 당신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안 바뀌는데 밑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직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보려고 제가 당신 찍은 거 아니에요. 똑바로 좀 하십시오.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표 받아 가셨으면.